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 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이번엔 철강입니다. 오늘은 철강데이, 어제는 조선 및 건설데이였었는데요. 이렇게 데이의 주인공이 자꾸 바뀐다라는 얘기는 시장이 내부적으로 돌아가면서 오르는 업종 순환매가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밤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애플의 실적이 공개될 텐데요. 아마 1년 전 같은 기간 실적보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20% 정도 덜 나올 것으로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IT주가 애플의 실적 보기 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IT주의 어떤 종목들이 특별히 힘을 내는지 잠시 후에 살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볼게요. 또 신기록을 세우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표도 기업의 실적도 별로 좋지 못했었는데 특별히 S&P 500 지수가 이제 1695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1700포인트까지 4.5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 1697까지 장중에 한번 찍었었는데요. S&P 500 기준으로 이미 나흘 연속 상승이고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구간도 이미 간밤까지 포함해서 사흘째를 맞고 있습니다. 네, 맥도날드의 2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대한 실적 전망까지 부진했었는데요. 맥도날드 당연히 주가가 좀 빠졌었겠죠. 얼마까지 빠졌는지 잠깐 보시겠는데요. 네, 개파락을 했군요. 100불이 안 되는 97불 58센트의 간밤에 맥도날드 주가는 마친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지표,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집계가 됐는데 12년 내 재고가 없으니까 당연히 기존 주택들이 덜 팔렸겠죠. 아니, 팔 물량이 있어야 팔 거 아닙니까? 뜻밖의 감소세 를 나타내면서 주택 지표도 시장의 우호적인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감 있는 아주 그런 기업은 맥도날드는 사실 시장 측면에서 아니었지만 실적도 별로, 지표도 별로였는데 일단 시장은 추가 상승했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고무적이다라는 평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 쪽에서 좀 보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 가격이 되겠는데요. 금 선물 가격이 5주 만에 약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온스당 1,300불을 뚫었습니다. 6월 말 기준 장중한 때 1179불까지 가면서 온스당 1200불도 깨져서 금값이 이거 완전 그야말로 이때까지 어떤 그 강세를 모두 다 돌리는 진짜 하락의 사이클로 새롭게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었지만 또 많은 전문가들은 이쯤이 대바닥이다. 이 정도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빠질 일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금값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3.3% 이상의 상승은요. 1년 중에 가장 큰 상승폭이라고 하죠. 온스당 1336불에 금값이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과 중국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참여 선거 이후 흔들렸었는데 어쨌거나 강보합권에 끝났었던 일본 니케이부터 현재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니케이는요, 오늘 상승을 추가적으로 하는군요. 14,000 거의 8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니케이의 모습도 어제 종가 대비해서는 추가적인 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중국 상해종합 증시가 될 텐데 잠깐 엔달러 환율은 잠시 후에 보고요. 지금 상해종합 증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1.5% 정도 오릅니다. 어제도 양봉이었네?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 조금 아쉬운 그런 추가 하락이 나오는 듯 했었지만 장중 1970을 찍고 반등한 이후 종가는 2000선 위쪽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추가 상승하면서 다행스럽게도 빠르게 2340선까지 올라와서 2000은 사수하려는 움직임이 상해 종합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피의 현재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한 달 만에 여러분 1900 박수 한번 1900을 보게 됐습니다. 저도 좀 지겨워가지고요. 어제 종가보다 20포인트 위쪽이고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좀 흥분되는 수급이긴 한데 수급 잠시 후에 보고요. 분봉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32분인데 한 30분, 40분 전 11시가 조금 못 되는 시각부터 1900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느냐? 바로 이 구간에서는요. 1898, 1896, 심지어 1899까지 갔었지만 1900을 보여주지 않고 너무 얄밉게 움직였었는데 전체적으로는요. 시가보다 점점 상승폭이 좀 커지는 기울기를 좀 그래도 만들어주고 있고 긍정적으로 시장이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1901포인트까지 1900이 그렇게 한 데는 일단은 한 달 만에 회복을 시켜놓았고 어제 종가보단 1% 20포인트 위쪽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의 수급 상황 이제는 알려드리죠.
외국인이 한 1,300억 정도 선물해서 사고 있고요. 기관도 소폭이지만 같이 가담합니다. 기관은 1,900에서 약간 망설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개인 투자자들도 약간 내 돈 돌리도 환매도 조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요. 개인은 1,700억 정도 순매도인데요. 수급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요. 5,300계약 이상 사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물을 한 1,500억 정도, 기관은 보십시오.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조금 구원투수로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게 강하게 사지는 않는 모습. 투신권, 펀드하고 직결되어 있는 투신권은 더더군다나 소극적인 그런 모습이고요. 개인은 역시 1,900 오니까 바로 차익 실현합니다. 또 빠질까봐. 제가 아까 왜 외국인들 선물을 5,300계약 정도 삽니다만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는 또 반대로 팔고 있기 때문에 선물 쪽도 아주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 선물 차트 좀 열어보겠는데요. 어제 분봉상 고점이었었던, 자, 어제 이게 좀 어지럽긴 한데요. 어제 구간은 이 정도, 오늘 구간을 여기로 보신다면 어제 고점을 넘기지 못하는 듯 했었지만 오늘 일단 약간 고점을 다시 비스무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전 고점이 한 250 라인 구간대, 249선 초반대 있긴 한데 확실히 1,900을 시원하게 뚫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렇게 가파르게 또 선물 쪽에서 끌어올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좀 키워볼까요? 아까 제가 금융투자 쪽에서 자꾸 판다 그랬었는데 이런 어떤 음봉들, 계속 지금 끌어내리는 음봉들을 투자 쪽에서 만들고 있고요.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흐름들을 외국인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들 선물에서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면요. 개인들은 약간 두려운지 파는군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코스피의 흐름 살펴드렸고요. 이번엔 코스닥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540선 정도에서 계속 안착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역시 그런 날입니다. 542.5포인트 정도이네요. 어제 종가보다 조금이지만 위쪽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1900선의 모습을 코스피가 보여주다 보니 코스닥이 조금 중심에 서지 못하는 것 같은데 상승폭도 좀 줄고 있습니다. 540한 3선 정도까지 갔었다가 지금 쭉 좀 밀리지만 그래봤자 이 레인지가 541, 3포인트. 지금 소수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오늘의 어떤 그 진폭이 크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도 사줬었죠. 그런데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팝니다. 사실 오늘 기관이 약간 사주기도 했었는데 기관이 어떻게 할까 좀 고민하고 일단 코스피 오르니까 코스닥 좀 정리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의 장중 매도로 인해서 코스닥이 아까 보셨지만 상승폭이 조금 줄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과 여기 또 개인이 재밌게도 코스닥은 살짝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원달러 환율의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 1,110원대 정도에서 움직이는데 오늘 또 2원 정도 빠지죠. 원달러 환율 먼저 분봉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낙폭이 좀 깊었었습니다. 시가에서는요. 그러다가 낙폭을 많이 줄여서 한단 1,117원까지 갔었었는데 지금 다시 시가 부근 정도로 회귀하면서 기본 어제 종가보다 한 3원 이상은 낮아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미국 쪽의 경제 지표가 별로 좋지 않았었죠. 주택 관련 지표가 부진하면서 달러화 자체가 글로벌리 약세로 조금 돌아섰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음봉으로 바뀐 모습도 있고요. 아까 말씀은 살짝 안 드렸었는데 포르투갈 쪽에서도 전국 안정 기대감이 될 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달러 유로 같은 경우에도 유로화가 이렇게 강세를 띠니까 통화는 쌍대로 움직이거든요. 통화 쌍이라고 하죠. 커플이 있는데 달러 유로 쪽에서도 유로화가 강하니까 상대 달러화 말고 통화들이 개별적인 이슈로 다 강세를 또 띠다 보니 달러화는 이래저래 약세를 띨 수밖에 없었었고요.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달러화 약세가 우리 시장 원달러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엔달러의 움직임도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참여 선거 이후에 100불이 의외로 어제 100엔대 정도에 깨지면서 좀 관심을 모았었는데 오늘도 99엔대 정도에서 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참여 선거 이후에 사실상 엔저에 미리 베팅했던 세력들이 확 빠져나가면서 어제는 의외로 99엔대로 주저앉은 소위 이제 엔화 통화를 놓고 뉴스에 팔자 세력이 나왔다라는 것인데 여기가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의외로 이제 참여 선거 이후에 엔저가 가파르게 진행 안 돼서 약간 의아하다라는 것이지 거의 100엔대 정도에 있다고 봤을 때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103엔대 이상 가지 못하면은 사실 이쪽 92엔대, 3엔대로 다시 밀릴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철강주 데이, 철강주입니다. 오늘 철강주가 평균 한 3% 가까이 이렇게 오르면서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코스피는 20포인트, 그렇죠? 1% 정도만 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철강주가 아주 강한 모습입니다. 포스코가 3%대, 현대제철도 마찬가지 6만 원에서 헤매던 현대제철이 7만 원 왔고요. 포스코도 30만 원대 깨졌었는데 32만 원까지 올라왔고 장기 이동평균선도 모두 다 밟고 일어서는 모습입니다. 한스코가 오히려 상승폭은 가장 크군요.
고려아연 말씀드렸죠? 금값하고 연동성이 상당히 큰데 고려아연도 금값이 많이 올라오면서 역시 같이 연동돼서 상승합니다. 고려아연 차트 한번 열어보죠. 네, 고려아연도 많은 분들이 힘들게 했던 그런 종목이죠. 사실 뭐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서 실적 자체가 부진했었고요. 작년 10월 달에 50만 원짜리였었는데 25만 원 딱 반토막이 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었습니다. 25만 원대에서 쌍바닥 찍고 이제 올라오는 과정 오늘 60일 이동평균선에 가 닿았는데 약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은 다소 줄어 있습니다. 30만 원대 정도 아래쪽에서 매수에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뭐 이제 향후에 금값이 계속 오른다면 조금 좋아질 구조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121선 정도인 32만 원대, 33만 원대 이 정도까지만 트레이딩 해보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오늘 철강주가 강세를 띠는 이유, 물론 뭐 수급상의 이유도 있겠지만요. 중국 쪽에서 이제 구조 조정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안 되는 기업은 좀 사업을 접게 하고 되는 쪽으로 해서 전체적인 덩어리를 몇 가지 정도로만 압축시키는 그런 구조 조정이 진행 중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질적인 공급 과잉, 아니 수요, 살 사람은 없는데 계속 철강제를 만들어내면 이게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마진이 안 남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구조적인 어떤 변화가 중국 쪽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미 많이 쌓아진 재고도 많이 좀 소진이 되면서 이제 정말 제품 가격이 오르는 그런 반등 조짐을 보인다라는 신호가 나와서 오늘 또한 철강주도 오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고려아연까지 한번 살펴드렸었는데 어제 조금 이슈가 있었었던 대우인터 간단하게 특징주로 좀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대우인터내셔널이요 기관의 매도가 많았었거든요. 어제 왜 올랐었죠? 미얀마 가스 이제 뽑았는데 이 뽑은 가스로 중국 쪽에 수출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오늘도 일단 하락이고요. 어제 잠깐 차트 보시겠는데요. 어제 장중한테 8% 넘게 거의 9% 가까이 오르면서 4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어제 정말 많이 팔았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거래가 실렸고요. 어제 시가가 한 7, 8%대 이 정도에서 시작했었는데 그렇죠? 시가가 여기였었는데 더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다 밀어서 기관 매물 다 받고요. 오늘도 추가 하락하면서 안타깝지만 갭을 다 메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 애플에 대한 기대. 그 기대라는 게 이제 별로일 거라는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쪽에서는 반사이익으로도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우리 삼성전자가 많이 오릅니다. 2% 넘게 오르면서 130만 원대 넘어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살아나는 이유. 아마 삼성전자도요, 이번 주 금요일 정도 실적을 발표할 텐데 그 밤에 대항마인 애플의 실적이 별로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오늘 매수세가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삼성전자 매수 창구에 누구누구 이름이 올라오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고요. 곧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매수 창구에 외국계가 뜨네요.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크레딧 위원회. 물론 매도 상위의 메릴린치 모습이 보이긴 한데 매도보다는 매수 쪽의 외국계가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듯 보입니다. 네, 이 밖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좋은데 나머지 종목은 어떨까요? 자, 아까 포스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철강주가 업황 회복 기대감 때문에 좋다고요. 또 다른 바통을 오늘 철강이 이어받은 그런 모습이고요. 현대차, 모비스, 기아차는 모두 다 소폭이지만 하락하는데 그래도 가격대 보십시오. 22만 원, 기아차 6만 원, 모비스 25만 원대 나쁘지 않은 가격대입니다. 그냥 좀 조용할 뿐이죠. 삼성생명도 약보합권 정도에서 10만 원, 11만 원 사이에 한 중간쯤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이닉스부터 나머지 종목 더 보시겠는데요. 하이닉스도 아마 오늘 그렇게 눈길을 끄는 그런 가격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28,000원대에서 계속 조정 중이고요. 신한지주가 오늘 많이 오르죠. LG화학도 오늘 추가로 1% 정도 오릅니다. 자, 신한지주 차트 한번 열어볼게요. 오늘 금융주가 좀 들썩이는 것도 같습니다. 잠깐 이 금융주를 보시면 지금 막 금융주가 오르고 있는데 누가 사는지 주체부터 좀 파악을 해보자고요. 아마 기관일 것 같은데요. 기관이 지금 금융을 역시 외국인보다 훨씬 더 많이 잡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미국 쪽에서는 금융주가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우리 금융도 오늘 5% 이렇게 오르는 차트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강한 차트가 쭉쭉쭉 뽑아지고 있는 것이 금융주인 것 같고 사실 이렇게 된다면 오늘 철강만 올랐으면 1900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도 물론 오르지만요. 삼성전자에다가 철강주가 강세를 띠고 여기에 부족분을 누가 메워줍니까? 금융주가. 그러면서 오늘 1900이 만들어지는 이런 삼박자가 잘 맞는 날인 것도 같습니다. 자, 이번엔 LG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삼성전자만 조금 봤었는데 LG전자 상승폭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큽니다. 자, LG전자가요 지금 얼마나 오르는가 4%가량 이렇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LG전자의 상승폭이 이렇게 눈여겨 보여지는 이유 72,600원까지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요. 7만 원 밑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었죠. 이평선을 저항을 아주 강력하게 받았었는데 뚫으려고 하면 밀리고 뚫으려고 하면 밀려서 굉장히 지겨우셨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67,200원까지 갔었었죠. 오늘 이 양봉은 너무너무 소중한 양봉입니다.
국면 OLED TV가 미국 쪽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뉴욕에서 다음 달 7일에 신규 스마트폰인 G2 공개한다는 얘기 뭐 있습니다만 역시 오늘 LG전자도요 외국계가 사는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 매수 창구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LG전자 누가 사는지, 역시 매수 상위 1위에 모건 스탠리 모습이 보이시죠? 오늘 외국계가 역시 사면서 많이 빠지기도 했었지만 LG전자가 상승합니다. 네, 그리고 놓칠 수 없는 부분. LG전자가요, 바로 내일 실적을 공개하게 됩니다. 실적 발표 이전. 재밌죠? 애플의 실적이 나오기 전에 부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오르고요. 내일 실적을 발표할 LG전자가 실적도 안 봤는데 미리 외국계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LG전자 말고 내일 실적이 사실상 내일부터 본물 터지듯 실적 발표가 이어질 텐데 어떤 종목들이 추가로 실적을 발표할까요? 리스트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LG전자뿐만이 아니라 LG 계열사들의 실적 발표가 좀 많이 있습니다. LG 이노텍도 있고요. LG 상사도 있고요. OCI도 있고요. 두산 인프라코도 있습니다. 이제 LG 쪽이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뭐 LG 하우시스, LG 그룹주들이 실적을 먼저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형상인데 OCI도 최근에 뭐 이슈가 많았죠. 태양광해서 뭐 이래저래 자회사 미국 나스닥 상장 얘기도 있었었고요. 여러 가지 이슈로 올라왔었는데 내일 실적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두산 인프라코는 어제 조용히 한 6% 정도 급등했었습니다. 오늘 약간 눌리는 듯 보이지만 이 종목도 사실 지주회사 두산보다 훨씬 더 먼저 강하게 치고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내일 실적 확인할 필요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우인터도 그런 들썩이는 이슈가 있었었는데 LG 상사도 내일 한번 같은 상사 관점에서 보실 필요 있겠고요. LG전자 오늘 급등했는데 내일 실적 발표 이후 어떤 모습일지 LG 이노텍과 함께 실적 발표 잘 보셔야겠습니다. 특별히 관심 갖고 있거나 매매하시는 분들은 내일 이들 종목의 실적이 나온다라는 거 참고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을 이미 발표한 종목들은 어떤 흐름인지 어제 장 마감 이후 그리고 오늘 장중기 실적을 공개한 기업들 한번 추려보니 이러합니다. LG화학 4천한 900억대 정도 영업이 기대했었었는데 5천억대 나왔죠?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석유화학 업황이 별로 좋지 않은 가운데 비싼 고부가가치 제품군 위주로 해서 수익성이 만들어진다. 업황은 안 좋지만 비싼 거 많이 팔아서 돈을 그래도 좀 챙겨 장사를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추가 상승하는데 LG화학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LG화학이 사실상 전고점 언저리에서 실적이 도와주면서 역시 좀 중요한 상승을 하고 있는 듯 보여서 차트를 한번 열었습니다. 사실상 이 아래쪽에 박스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박스권을 약간은 뚫어내는 듯한 이런 오늘 좀 십자형 도찌라서 아쉽긴 한데요. 당연히 뭐 멈칫하는 그런 흐름이 있겠죠. 여기에서 만약 밀리면 참 답이 없어집니다만 오늘 일단 아쉽게 십자형, 도찌형이긴 하지만 약간의 갭을 동반하면서 그래도 이제 시가 부분 정도는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28만 원대 들어가네요. 얼마 전에 23만 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얼마나 고생시켰던 LG화학입니까? 아쉽게도 올 초에는 34만 5천 원 했던 LG화학이네요. 네, LG화학의 실적도 좋았었고요. LG 하우시스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이러니까 또 지주회사 LG 주가도 궁금해지긴 하는데 일단 뭐 외국에서 미국에서 뭐 대리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건자재 쪽이 이제 메인 본업인데 그쪽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오늘 한 1.7% 정도 오르고 있고요. 코롱생명과학은 반대로 실적이 안 좋았어요. 빠집니다. 그리고 제일모직이 좀 걱정인데 제일모직이 오늘 같은 장에서 별로 상승세가 아니라 오늘 3% 정도 하락하죠. 제일모직은 오늘 크게 빠지면 좀 곤란합니다. 곤란한 자리에 와 있어요. 전문가들은요, 86,000원대는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이 밑골이 다 본다 해도요, 86,000원짜리 지켜야 되는데 오늘 저가는 86,200원이었었습니다. 제일모직 갖고 계신 분들은 86,000원 깨면 일단 눈 찔끔 감고 일단 좀 정리하시고요. 다시 한번 사게 되더라도 일단 86,000원은 반드시 사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에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오늘 빠지고 있는데 특별히 제일모직은요, 뭐 전자 재료 부문도 있지만 뭐 2차 전지 이런 관련된 근데 화학 부문 빼고 패션 그야말로 제일모직 이 옷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의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전체적으로 오늘 주가를 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실적에 살고 실적에 죽는 마당에 실적이 안 좋으면 답이 좀 안 나오죠. 자, 이번엔 STX 그룹주 한번 보겠습니다. STX 그룹주가 무더기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감이 나오시죠. 채권단에서 또 뭔가 얘기가 나왔나 보나 그렇습니다. 오늘 STX 엔진 쪽의 어떤 정상화 기대감 역시 이 기업을 살려두는 것이 처리하는 것보다 한 3천억 정도 높은 가치가 있으니 STX 엔진을 그냥 그대로 두자 어떻게든 살리자라는 채권단의 의견이 모아진 결과 오늘 급등하고 있고요. STX 엔진은 먼저 상한가 들어갔고 그 뒤로 STX 중공업이 따라 들어갔으며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역시 좋게 흘러갑니다. 이번에 특징도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웅진에너지인데요. 웅진에너지가 오늘 태양광 인곳 그리고 웨이퍼 관련해서 단일 판매 기대감 때문에 오늘 좀 많이 오르는 했었는데 1,900원 찍고 좀 밀렸습니다. 웅진에너지도 이제 막 급등세를 이어가는 그런 흐름은 아닌 듯 싶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오성 LST도 잠깐 보겠는데요.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연일 상한가를 쳤었죠. 투자 주의 종목으로 경고를 받았는데도 오늘 장중에 2,950원까지 오르다가 지금 막 하락 전환된 것 같습니다. 웅진에너지, 오성 LST도 이제 급등에서는 약간 좀 비껴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밖에 특징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광밴드도요.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 때문에 장중 신고가 찍었었고요. 물론 상승폭은 약간 줄어 있습니다만 포스코 ICT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이 종목이 오늘 베트남 호치민 쪽에서요. 도시 철도 관련해서인가요? 예, 한 1,000억대 정도 수주를 따냈다고 합니다. 역시 오늘 살아나는 흐름 수주 들어와서 올랐고요. 크루셜테크와 LNF 역시 마찬가지인데 LNF는 그냥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종목은 2차 전지에 관련된 테마들이 오늘 조용한 가운데서도 이 종목만큼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치고 나가는 흐름이라 준비했고요.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BTP라는 이 지문인식 솔루션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만든 이 BTP 제품이 후지츠라는 그런 기업의 신규 스마트폰에 탑재가 된다라는 소식. 역시 문제 수주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죠. 크루셜텍 한번 볼까요? 어제 이 종목이 급락을 했었어요. 한 8%가 9% 정도 급락했었고 그 전일에도 급락했었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연일 급락을 했었다가 오늘 드디어 한 2% 정도대 올려주고 있습니다. 역시 수주 소식이죠. 네, 참고로 류현진 선수는 8승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같이 중계 못 보신 분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유아용품 관련주들도 오늘 또 올라요. 뻔하죠. 보령 메디용스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박근혜 테마로도 불렸었는데 오늘 근데 특이한 점은요. 오늘 이렇게 상승폭이 약간 줄어 있긴 한데 상한가를 치지는 못했습니다.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었고 상한가를 건드려보지 못한 채 약간 상승폭이 줄고 있다는 점. 어제와 좀 다른 패턴이니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특징주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잠시 후에는요. 저희가 건설, 조선, 철강 관련해서 투자 팁을 좀 챙겨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눌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SM이 소녀시대에서 대만 콘서트 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렸다고 2만여 명 이상 몰렸다고 오늘 상승하고요. SM은 참고로 한 4분기 정도의 실적 개선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 3분기는 약간 어떤 부분에서는 기대치를 이미 낮췄다라는 얘기고요. 미디어 플렉스가 어제 많이 빠졌었죠. 기억나십니까? 미스터고 주말에 3위밖에 못해서 흥행 부진 때문에 조금 실망 매물이 나온 듯한데 오늘 다시 상승하는 반면에 소프트맥스는 그냥 추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이 두 종목은요. 거의 두 자릿수 이상 크게 밀렸었는데 오늘은 주가 희비가 엇갈립니다. 메디포스트도 오늘 좋은 소식이 좀 있었었어요. 좋은 어떤 학술지에 뭔가 연골 치료제 줄기세포로 이제 치료할 수 있다는 거 게재를 했다라고 하는데 급등했었다가 상승폭 많이 줄어 있고요. 하나투어가 8만 원대 신고가입니다. 하나투어 정도만 감 잡으시라고 차트 열어보죠. 네, 하나투어 지금 81,500원대. 이게 바로 이제 여름 휴가철, 여러분들 다 어딘가 가실 거 아닙니까? 그죠? 특별히 비행기를 이용하거나 그럴 경우, 하나투어는 정말 수혜주라고도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 곧바로 전화 연결 한번 해보죠. 어제는 조선과 또한 건설주가 오르더니 오늘은 철강주가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 코스피는 한 달 만에 1,900을 보여주고 있는 날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현금을 가져갈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주식을 한번 사 담아볼지 상당히 현실적으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또 철강주까지 바통을 받았단 말이죠. 자, 오늘 만나보실 전문가는요. 동양증권 계양지점에 계시는 박현상 대리가 되겠습니다.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조선과 그리고 건설이, 오늘은 철강이 오릅니다. 근데 한 2달 전, 얼마 전에 이미 예견을 하셨잖아요. 예견된 상승이라고요. 네, 일단 2주 전에 제가 금요일날 출연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이번 쪽 시장이 좋아지면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특히 산업재 쪽에서는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라든지 철강주를 미리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도주의 조심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다행히 딱 2주 만에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좀 이따 전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지금 지수대가 굉장히 애매하고 중요한 지수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향후 논리를 통해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오늘 급등하는 철강, 그리고 사실상 다른 분들이 딴 건 몰라도 조선은 이번 상승 이후에 다들 긍정적인 뷰가 많으신데 조선과 철강주는 이제 중기로 좀 마음 편하게 샀으면 그냥 또 보유하고 단타 안 치고 중기로도 매매가 가능한 섹터가 된 겁니까?
일단은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보다는 지금 실적에 따른 컨센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한 2, 3주 전부터 조선 업종에 대한 컨센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레포트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3분기 쪽에는 철강 쪽에서는 아직까지 컨센이 좋아지고 있다는 레포트는 어디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보수적으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직은 확인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철강적 레포트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시장이 강하게 뚫게 된다면 좀 더 갈 수 있긴 하겠지만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현대제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오늘 철만 1,200원까지 올랐었다고 해서 7만 원 초반대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긴 하지만은 일단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7만 5천 원대까지는 좀 상승을 좀 보고 그러니까는 크게 중기적으로 돌 종목보다 즉 컨센이 그렇게 크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 정도만 단기 매매로 국한을 드려야 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좀 더 좀 들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은 건설주 얘기도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선과 철강 매매를 조금 달리 해야 된다라고 하셨었는데 어제 좀 급등하고 나름대로 이제 호재도 있는 건설주는 어떻습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어닝 쇼크난 종목이 제일 많이 오르는 이 또 기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같은 경우는 머리로서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가슴으로서 이해하는 좀 상황이긴 한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올해 고점만 해도 지금 반토막 이상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 실적도 역시 최악으로 나갔습니다. 2분기 연속 적자니까. 그래서 어제 드라마틱하게 외국인 14만 주, 기간 7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온 상황에서 가장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건설 업종이 총괄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물론 아시다시피 P2P가 없어진다는 요즘 뉴스적인 모멘텀도 있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한두 번 정도는 충분히 건설주가 더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현대제철 말씀드린 논리처럼 그렇게 크게 컨센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긴 하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매에 국한해내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굳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면은 최악의 시점을 걷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쪽으로 매매를 하신다는 게 가장 단기적으로 단발성 이벤트에서 크게 수익을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결국에는 건설과 철강은 아직 실적 어떤 면에서는 그다지 믿음이 좀 약하니까 좀 단기로 보자라고 하셨고 조선주는 그렇지만 아주 드라마틱하게 실적 어떤 추정치가 좋게 변하고 있으니 조선만은 좀 더 좋은 중기 매매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아까 시장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 1900에서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제 조선도 사실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고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선, 철강 사실 아까 그런 측면에서 또 단기 관점에서 보고 계신 듯도 하거든요. 여기에서 시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낙폭과대주들이 지금처럼 계속 돌아가면서 오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시장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크게 좀 두 가지의 좀 어떻게 컨셉으로 좀 나눌 수가 있겠고요. 저는 지금 우리가 1900이 강하게 뚫는다 안 뚫는다는 제가 예상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현물 매수를 들어오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거면은 앞으로 발표되는 실적이 크게 받쳐주는 생각까지 여전히 들고 있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요. 1900포인트, 지금 1903포인트 지금 다행히 오르고 있는데요. 1900포인트를 강하게 뚫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은 여기서 언급해드린 철강, 건설도 역시 같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다시 1900을 뚫지 못하고 1800 어게인즈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조선 업종이 추가적으로 좀 더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된다면은 조선의 IT 정도에서 컨텐이 되는 종목 만약에 1900 강하게 뚫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철강이라든지 보면은 건설 업종으로도 붙어서 매매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추가 수익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1900 이상에 한 표를 좀 더 두고 싶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지금 1903포인트인데 강하게 뚫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철강이라든가 건설주는 잘하면 팔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시. 맞습니다. 예. 일단은 굉장히 좀 저희 용어가 저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좀 애매모호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네네. 강하게 뚫는다는 의미 자체는 전 거래일 동안에 저 최근에 5일 동안의 거래일의 평균 거래량을 가장 오전에 뚫었을 때를 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여타 종목들도 거래량이 좀 굉장히 부재한 상황인데 최근에 거래를 감싸는 양봉이 크게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이 좀 체감으로 가능한 부분은 1900포인트에서 한 20-30포인트 정도가 한 번에 좀 하루 만에 뚫는 흐름이 나왔을 때가 강하게 좀 올란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거래가 실리면서 1920-30포인트까지 강하게 가면 오늘은 이제 철강과 어제 건설도 같이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근에 급격히 실적 추정치가 좋아지는 조선 정도만 살아남고 역시 실적 우등생인 IT 정도만 조선과 함께 가는 장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 아주 명확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현대제철 목표가 75,000원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또한 건설주 중에서 단기 매매한다면 핫픽이다라는 내용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복잡한 내용들도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다시 한번 팁 정리해 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일단 박현상 대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1900에서 굉장히 고민이 될 만한 이슈들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조선과 건설과 철강 그리고 시장에 대한 뷰 전문가 입을 통해서 들어본 것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